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여러분 저 달라진 거 없나요? 제가 드디어 공식적인 유부가 되었습니다. 딱 한 달쯤 전에 결혼식도 하고 길었던 신혼여행도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1년 전을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결혼 준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결혼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결혼 준비를 했고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두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뜰하게 결혼하기, 1000만 원으로 결혼 준비하기 라는 컨텐츠를 자주 올렸었잖아요. 결혼식이 다 끝난 지금에서 제가 사용했던 최종 결혼 비용, 제가 이용했던 업체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식에 로망이 1도 없는 신부는 어떻게 결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아끼고 어떤 부분은 조금 투자했는지 이 포인트를 신경 쓰면서 영상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솔직하고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양가 인사입니다. 보통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15만 원짜리 소고기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리면서 인사를 갔어요. 첫 인사를 드리는 선물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그냥 고기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우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다행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견례인데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견례 자리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제가 가족이 된다는 의미도 있긴 한데 완전히 별개였던 두 가족이 이제는 커다란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가 가족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만큼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는 제 기준으로 조금 투자를 해봤는데요.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라는 호텔에 중식당을 갔는데 여기 저는 진짜 만족했어요. 중식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미리 예약했더니 코너에 있는 통창룸을 주셨거든요. 뷰가 정말 좋고 예뻐서 다들 만족했습니다. 보통 상견례 자리 때는 어색하고 불편해서 밥도 잘 안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식사가 맛있으니까 다들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호텔 중식당 치고 아주 비싼 건 또 아니라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상견례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상견례 선물로는 수제잼이랑 로또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로또를 드리자고 하는 게 남편 아이디어였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수동으로 전부 다 같은 번호로 구입해서 양가 부모님 그리고 저희까지 나눠 가졌더니 이게 상견례 중에 소소하게 스몰 토크 주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혹시나 다 같이 5,000원이라도 당첨이 되면 모두에게 재밌는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사 관련된 총 비용은 35만 3,7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카테고리는 스드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드메에 로망이 1도 없는 사람이라서 스드메만큼은 비용을 좀 확실하게 아껴보고 싶었어요. 먼저 드레스인데요. 원래 결혼 준비를 할 때 흔히 드레스 투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본식에서 입을 드레스 샵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드레스 샵을 다니면서 피팅을 해보고 어떤 드레스 샵이 나랑 가장 잘 맞는지 이렇게 선택해보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드레스 투어가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평일에 가야 해서 드레스 투어를 하려면 무조건 연차를 하루 사용해야 하고 피팅을 할 때마다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피팅비라는 걸 받더라고요. 저는 드레스에 크게 관심도 없는데 소중한 연차에 추가금까지? 이게 좀 많이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 투어를 생략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발품을 팔아서 후기가 괜찮은 드레스 샵으로 지정 계약을 했습니다. 지정 계약을 하면 중간 블랙라벨 단계까지 드레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과 추가금을 아낄 수 있어서 저는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인데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그냥 생략할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평소에 찍어둔 스냅이나 사진들이 많으면 좀 괜찮은데 워낙 둘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뭔가 찍긴 찍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다가 세미 스튜디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일반 스튜디오 촬영이랑 다르게 2시간 이내로 아주 간단하게 하는 촬영이고 별도의 앨범 없이 딱 원본 파일만 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이 스튜디오 촬영이 추가금이 진짜 많거든요. 원본 44만 원, 헬퍼 25만 원,
원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붙는 추가금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 세미 스튜디오는 추가금도 딱 원본 7만 원, 헬퍼님 6만 원, 이 13만 원 말고는 없었어요. 신부 드레스나 신랑 정장도 모두 스튜디오에서 기본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딱 모바일 청첩장용 사진이 필요했던 저희에게는 꽤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짧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메이크업인데요. 메이크업은 크게 절약할 포인트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적당한 가격대의 메이크업 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본식 날 새벽 6시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이었어서 얼리 스타트 비용 55,000원만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총 계약한 스드메 가격은 110만 원이었고요. 여기서 추가금은 스튜디오 촬영 13만 원, 본식 메이크업 55,000원, 그리고 본식 드레스 헬퍼 비용 20만 원. 이렇게 토탈 금액은 148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14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초반대를 결제를 했는데요. 저는 다이렉트 결혼준비라는 카페를 통해서 플래너를 만나고 스드메 계약을 했거든요.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다이렉트는 비동행 플래너라서 다른 플래너 업체에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도 한데 이 포인트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관련 후기를 쓰거나 카페 활동 등을 하면 제가 포인트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스드메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약 40만 원 정도 포인트를 모아서 스드메 비용을 추가로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 쌓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이후에 쌓인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드메 비용 아끼고 싶은 분들은 다이렉트 이용해서 포인트 쌓아보는 거 저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총 결제한 스드메 금액은 추가금과 포인트 할인까지 포함해서 총 109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웨딩홀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게 웨딩홀이잖아요. 저희는 서울 비강남권에서 비수기 토요일 점심시간대에 예식을 했고 대관료는 240만 원, 보증 인원 200명, 식대는 4만 원 중반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최소 보증 인원은 200명이긴 했는데 저희는 하객분들이 조금 많이 올 것 같아서 보증 인원을 300명으로 늘린 케이스예요. 요즘 웨딩홀 진짜 비싸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서울에서 결혼하면 웨딩홀 대관료나 식대가 장난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비교적 저렴하게 웨딩홀을 고른 팁이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는 것. 저는 다행히 웨딩홀에 대한 로망도 없는 사람이라서 식장을 고를 때 교통이 편한지, 식사가 괜찮은지, 그리고 주차가 넉넉한지 이 3가지만 고려를 했습니다. 홀이 예쁜지, 단독 홀인지, 예식 시간이 긴지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서 선택과 집중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이라면 강남 아닌 곳에서 예식장을 찾아보기.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이랑 비강남권은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저희는 본가도 인천 쪽이라서 굳이 강남에서 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도 비용을 꽤 아낄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시간대를 다양하게 알아보기.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그리고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점심시간인지 아니면 오후 시간대인지 이 조합에 따라서 같은 웨딩홀이라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는 토요일 점심시간은 꼭 사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기 계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월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비수기에 하니까 날씨에 대한 염려는 있긴 하더라고요. 날이 너무 덥거나 또는 여름이라 비가 너무 많이 올까봐 일주일 내내 일기예보를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 중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것과 꼭 지키고 싶은 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 완전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남편 예복입니다. 예복을 하면 기성복을 할지 맞춤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 남편은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평소에 양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어요. 비싸게 양복을 맞춰도 살면서 입을 일이 별로 없을 게 눈에 뻔해서 저희는 그냥 기성복을 저렴하게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는 역삼에 있는 삼성물산 아울렛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가 양복이 꽤 많고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도 꽤 들어본 브랜드들이 있고 입었을 때도 무난하고 아울렛이니 가격까지 저렴하길래 고민 없이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아울렛에서 구입하신다면 최소 본식 6개월 전에는 와서 구입을 해야 그 본식 계절에 맞는 옷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너무 타이트한 일정으로 방문하면 그 계절에 맞는 옷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복 가격은 셔츠까지 포함해서 약 41만 원 정도. 참고로 신랑 구두는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신어서 따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부 이브 드레스와 구두인데요.
한복인데요. 이브 드레스도 대여를 할까, 기성복을 할까, 뭐 한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왕이면 결혼식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옷을 사고 싶어서 기성품 원피스를 구입을 했어요. 이건 W 컨셉에서 15만 8천 원을 주고 구입한 플럼 원피스인데 이게 되게 화사하고 단아해서 예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건 이게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는 거. 이브 드레스로 어울리면서 나중에 하객룩이나 행사 등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웨딩 슈즈는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저는 평소에 굽이는 신발이나 구두를 신을 일이 그냥 아예 없어서 당근으로 구입을 하고 다시 저렴하게 재당근을 할 예정입니다. 은근히 당근에 웨딩용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당근도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위브 드레스와 웨딩 슈즈는 합쳐서 19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혼주 관련된 것들이에요. 부모님 의상과 메이크업은 통틀어서 193만 8천 원인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이자 제가 그래도 아끼지 않으려고 했던 카테고리였어요. 결혼식은 아무래도 신랑 신부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님 손님이 사실상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관련 비용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먼저 한복인데요. 이건 제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저희 엄마께서 오랫동안 한복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대여하려고 한복 대여점을 다녔는데 엄마가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다 보니까 본인 눈에 차는 한복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면 내가 직접 맞출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가지고 장과 부모님 한복은 저희 엄마께서 직접 맞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이 시장에 가서 원단을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액세서리도 직접 구입하고 또 아는 분들께 바느질을 맡겨서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들 한복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총 9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대여로 좀 좋은 한복을 빌리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너무나 퀄리티가 좋고 특별한 한복이 생긴 거라서 이것만큼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잘 쓴 소비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 양복인데요. 제 남편이 아울렛에서 양복을 사고 꽤 만족을 해서 아버지도 같은 곳에서 양복을 맞췄습니다. 삼성 패션 아울렛인데 지점만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양복은 총 62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가족 메이크업은 웨딩홀에 연계된 메이크업 샵을 이용했는데요. 이게 동선이 편하고 후기도 나쁘지 않길래 고민 없이 예약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까지 헤어 메이크업 비용은 총 41만 5천 원으로 그냥 평범하게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첩장입니다. 요즘은 청첩장을 200장에서 많으면 300장 정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청첩장이 조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500장을 주문을 했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모든 팀원들에게 청첩장을 드리는 문화가 있기도 해서 일부러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모자랄까봐 걱정했을 정도로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려니까 일반 청첩장 업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캔버스로 직접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첩장 샘플이 정말 많아요. 무료 템플릿으로 적당히 조합하고 수정을 하면 꽤 그럴듯한 청첩장 디자인이 나오고 연결된 업체에 주문만 넣으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500장이나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청첩장은 총 10만 원에 해결을 했어요. 모바일 청첩장은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9,900원만 내면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롬투데이라는 곳에서 9,900원에 편안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본식 관련된 기타 비용인데요. 저는 이 기타 비용으로 93만 5천 원을 사용을 했네요. 기타 비용에는 본식에서 찍는 사진, 그리고 사회자, 축가, 부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식 사진은 저는 웨딩홀을 계약할 때 본식 사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촬영하는 비용은 다 무료고 제가 스냅 원본 비용을 받으려면 16만 원 정도의 추가금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본식 촬영에 비해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한 것 같고 사진 기사님도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DVD는 저희는 생략을 했고요. 대신 아이폰 스냅을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사진을 찍어보니까 결혼 사진을 찍어봤자 어차피 안 보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DSLR 같은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파일 하나하나의 용량이 너무 커서 휴대폰에 다운받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컴퓨터로만 봐야 하는데 그래서 더 안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결혼 사진을 조금이라도 자주 보려면 아이폰 스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끝에 고민 끝에 아이폰 스냅을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이용한 업체는 르로제 스냅이라는 곳이고 한참 이벤트를 하고 있던 시기라서
해서 총 18만 원의 아이폰 스냅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정확히는 22만 원을 결제를 하고 4만 원은 후기나 뭐 짝꿍 이벤트 같은 것들로 페이백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폰 스냅 관련해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면 친구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주고 그리고 되게 잘 찍어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식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받고 너무 예쁘게 잘 찍어줘가지고 나 아이폰 스냅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막상 아이폰 스냅에서 보내준 사진을 받으니까 퀄리티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보통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찍다 보니까 그 구도 같은 거에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아이폰 스냅 작가님들은 홀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구도도 되게 예쁘게 찍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사진까지도 예쁘게 남겨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친구들은 부모님 사진까지 찍어주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스냅 덕분에 결혼식 때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모님 사진들이 많이 남은 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부케는 아뜰리에 윤이라는 곳에서 무려 9만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 아뜰리에 윤이 가성비 좋은 부케 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보통 부케가 비싸면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부케, 부토니에 코사지 6개까지 이 세트 다 합쳐서 9만 원에 해서 진짜 저렴하게 잘했어요. 저는 완전 기본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9만 원에 했는데 아뜰리에 윤에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금액을 쓰면 더 예쁜 부케도 할 수 있으니 이 사이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저희는 전문 사회자분을 섭외를 했는데요. 숨고에서 사회자분을 구했고 20만 원의 사회자 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사회도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가 사회를 해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결혼식은 돌발 상황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베테랑인 전문 사회자분을 원했는데 아니 사회자가 누구길래 저렇게 사회를 잘 보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어차피 친구를 부르더라도 사례비를 적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자분을 구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축가는 제 친구가 해줬는데요. 사례비로 30만 원의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꽤 특별한 순간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축가를 해준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음을 담아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식전 영상은 생략했어요. 이것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스튜디오 촬영도 간단히 하기도 했고 식전 영상에 쓸 사진을 막 찾는 게 스트레스처럼 느껴져서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 그걸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식전 영상 저희처럼 좀 부담스럽다 싶은 분들은 그냥 빼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카테고리는 예단 예물인데요. 저희는 예단 예물을 모두 생략을 했어요. 심지어 결혼 반지도 생략을 했습니다. 이걸 신기해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반지를 워낙 잘 안 끼고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결혼 반지가 당장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꼭 드는 반지도 없는데 우리가 결혼식을 하니까 뭐라도 반지를 사야 한다? 이런 소비를 하는 게 저는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결혼 반지 없이 결혼을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는 결혼 반지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든다던가 또는 이 반지를 꼭 사고 싶다 라는 마음에 드는 반지가 생긴다면 그때 간단히 커플링 정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혼식에 쓴 비용과 또 정보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혼식에 총 얼마의 비용을 썼냐 한다면 두근두근 예식장 식대를 제외하고 794만 3,5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식대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2,174만 3,500원을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용했던 비용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최종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는 분명 결혼 반지도 생략을 했고 세드메도 100만 원밖에 안 들었고 예식장도 서울에서 이 정도면 꽤 저렴하게 구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제외하고 800만 원이나 썼다는 게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구나 라는 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을 아끼는 게 무조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요즘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처럼 결혼식에서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방법,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중요한 것에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덜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아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후회 없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모든 결혼 과정을 마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안녕!